당신의 일자리는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유효하고 월급도 제때 들어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밀 회의실로 부르지도 않았고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상처럼 보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괜찮은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묻는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직도 가장 싸고 가장 통제하기 쉬운 선택인가? 그 답이 예인 동안 당신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아니오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은 아주 빠르게 끝납니다. 법은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감정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결말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 구조 안에서 서 있는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일자리도 더 안전해질 거라고 말이죠. 그럴듯합니다. 진보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다수의 직관이 반복해서 자신을 배신합니다. 경제는 선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용, 리스크, 그리고 예측 가능성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은 거의 아무도 똑바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법이 노동자에게서 리스크를 덜어낼 때 그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주머니로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합니다. 기업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표로 반응합니다. 확률로 판단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섹션의 인지 전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높은 비용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급여가 높은 것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가 큰 것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고 기간이 없고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법적 리스크는 시스템이 가장 혐오하는 변수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마찰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진동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논리는 오직 한 가지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기업이 여전히 인간을 사용해야만 가치를 만들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기술이 등장하는 순간,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순간, 혹은 단순히 확장을 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톱니는 방향을 바꿉니다. 공지 없이, 논쟁 없이, 산비탈에서 굴러내리는 눈덩이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얇고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의 작은 변화가 쌓일 때마다 규정 하나, 리스크 하나, 눈은 계속 쌓입니다. 언제 눈사태가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그 눈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숫자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숫자 뒤에서 불어나고 있는 시스템 비용에 대해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수입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구조에 묶여 있다면 종이 위에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는 것들이 당신의 미래에서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하나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고정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것을 보상하고 불확실한 것을 처벌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흔한 오답은 퇴사가 아닙니다.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답은 가만히 서 있으면서 시간이 내 편이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자리에만 있으면, 맡은 일만 잘하면 시스템이 결국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 생각은 한 세대를 먹여 살린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미 바뀐 지형 위를 예전 지도로 걷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성은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기업은 안정을 좋아합니다.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을 때 아무도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려는 하나의 역설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안정성은 주변 구조가 변하지 않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는 순간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안전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을 유지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커질 때 기업은 무엇을 할까요? 더 협상할까요? 조금 더 참아줄까요? 아닙니다.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리스크와의 접촉을 줄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변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경제의 방정식에서 인간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이 섹션의 인지 전환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배제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이동하는 동안 당신만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당신의 모든 수입이 그 자리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당신의 경제적 가치가 하나의 계약에 단단히 묶여 있을 때, 그럴 경우 시스템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당신을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줄을 거칠게 흔드는 충격이 됩니다. 줄이 하나뿐일 때는 많이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놓아버리면 끝입니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발밑의 땅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장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보다 아주 조금만 느려도 쓸려나가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장 부드러운 함정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평범함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할 오답은 이것입니다. 일단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생각하자. 구조가 재편되는 시스템 안에서 나중에란 언제나 더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단지 너무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변화할지 말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어디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재정적 자살이고 어떤 이동이 합리적인가? 아주 듣기 좋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매우 인간적으로 들립니다. 너무 그럴듯해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입니다. 노동자의 리스크를 줄여준다. 경제학에서 이것은 널리 받아들여진 진실입니다. 개인의 리스크가 줄어들면 안전감은 커집니다. 노동자는 덜 두려워하고 사회는 더 안정됩니다. 서류 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의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똑바로 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리스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머니를 바꿀 뿐입니다. 노동자에게서 법적 리스크, 비용 리스크, 분쟁 리스크를 덜어내는 순간 그 모든 무게는 기업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수의 직관이 가장 크게 어긋납니다. 기업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숫자로 반응합니다. 확률로 판단하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섹션의 인지 전환은 여기 있습니다.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높은 비용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높은 급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큰 보너스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없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는 법적 리스크는 시스템이 가장 혐오하는 변수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입니다. 마찰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흔들림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논리는 오직 한 가지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기업이 여전히 인간을 써야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기술이 등장하는 순간,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순간, 혹은 단순히 확장을 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톱니바퀴는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공지 없이, 논쟁 없이, 산비탈을 굴러내리는 눈덩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얇고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의 작은 변화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규정 하나, 리스크 하나, 눈은 계속 쌓입니다. 언제 눈사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무너지면 그 눈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숫자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숫자 뒤에서 불어나고 있는 시스템 비용에 대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소득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구조에 묶여 있다면 종이 위에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는 것들이 당신의 미래에서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하나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잠가야 할 첫 번째 비협상 원칙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것을 보상하고 불확실한 것을 처벌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시스템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해지면 기업은 법과 싸우지 않습니다. 긴 성명서를 쓰지도 않고 끝없는 논쟁에 에너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이것은 경제에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기업은 리스크와 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도덕적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정식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변수를 끝까지 끌어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영 판단의 바닥에는 이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섹션의 인지 전환은 여기 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덜 뽑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채용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가 재무적 리스크가 되었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법적 비용이 늘어나고 협상 시간이 길어지고 분쟁의 결말이 점점 더 불투명해질수록 기업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빠른 해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람이 개입되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오직 한 가지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기업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선택지는 너무 많습니다. 자동화, 외주, 지역 이동, 혹은 가장 단순한 선택, 확장을 하지 않는 것. 아무도 요란하게 문을 닫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발표도 없습니다. 그저 새로운 포지션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연히 생길 거라 믿었던 기회는 실제로는 조용히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의 무기가 예측하기 어려워질수록 유능한 지휘관은 정면 승부를 택하지 않습니다. 지형을 바꾸고 전술을 바꿉니다. 경제도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요소가 가장 쉽게 피해를 입는 지점이 되는 순간 전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던 병사는 주변이 텅 비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오늘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뢰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톱니바퀴가 이미 방향을 틀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실함이나 충성심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서운 신호는 실업률의 급등이 아닙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시장은 이미 축소를 선택한 시장입니다. 공지 없이, 설명 없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시스템이 고용의 필요성을 조용히 지워가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인교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감정을 옆으로 치워 둡시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도덕이나 정책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같은 출발선에 둔 두 개의 평행한 시나리오만 놓고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하나의 주된 소득원, 일을 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구조조정 명단의 맨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임금 상승 속도는 둔해지고 새로운 기회는 줄어듭니다. 회사는 확장하지 않고 최적화만 합니다. 7년 차 혹은 8년 차가 되면 큰 위기가 없어도 됩니다. 단 한 번의 구조 재편 결정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당신은 당장 해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레버리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순간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같은 당신이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단 하나의 계약에만 걸어두지 않습니다. 주된 소득은 그대로 두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은 시간과 돈을 들여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자산을 쌓고 보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최소한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준비합니다. 처음 3년 동안은 느리게 느껴집니다.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 시스템이 조여오기 시작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가장 희소한 자산입니다. 이 섹션의 인지 전환은 분명합니다. 리스크는 당신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선택지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서만 성립합니다. 당신의 모든 현금 흐름과 미래가 하나의 구조에 완전히 묶여 있을 때입니다. 그럴 경우 시스템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모든 말을 하나의 칸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몇 판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타이밍을 놓치면 게임은 끝입니다. 같은 강 위에 떠있는 두 척의 배를 떠올려 보세요. 한 배에는 노가 하나뿐이고 다른 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물살이 잔잔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바뀌는 순간 한 배는 뒤집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른 배는 살짝 방향만 조정하면 됩니다. 차이는 힘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결과는 누가 더 똑똑했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누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한 사람은 제시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나 노력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수학적 질문뿐입니다. 당신은 선택지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변수에 모든 미래를 걸고 있는가? 이제 이 지점에 왔다면 당신은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당신은 확실성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시스템이 어느 방향으로 꺾일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측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짓눌리지 않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마지막인지 전환입니다. 시스템과 싸우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고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의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잠가야 할 원칙입니다. 당신의 모든 수입과 미래를 고용됨이라는 하나의 조건에 묶지 마십시오. 이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판 위에 모든 말을 올려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원할 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시스템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다른 현금 흐름이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거나 혹은 최소한 대체 가능한 구조가 있을 때 당신은 모든 조건에 고개를 끄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권력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이자 심리적으로 가장 해방적인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최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잘못된 위치에 서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과 정책의 모든 움직임을 마치려다 지쳐 쓰러집니다. 반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단 하나만 합니다. 시간이 자기 편에 서는 쪽을 고릅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하게 둡니다. 지도를 앞에 두고 서 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폭풍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절벽 아래에 집을 짓지만 않으면 됩니다. 위치가 맞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쁜 뉴스가 더 이상 당신을 예전처럼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가장 약한 지점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행동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방향이 맞는 이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의존에서 주도로, 선택당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으로, 불안에서 통제로.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조금 가벼워진 감각을.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시스템에서 잘못된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맞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믿고 나머지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